안녕하십니까. 경제도사 2차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진입니다. 재무관리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. 저 역시 제 기억에 이게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대학교에서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재무관리를 공부했어요. 물론 그때 전에 재무관리를 제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. 근데 굉장히 이제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재무관리가 너무 쉬워졌어요. 제가 뭐 재무관리도 공부해보고 뭐 경제학도 공부해보고 경영학의 온갖 것들을 공부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재무관리는 그 흐름만 알면 그 어떤 과목보다 굉장히 쉽다. 외울 것도 많이 없다.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잠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2차 과목을 재무관리 준비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보시면요. 일단 시험 개요인데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. 우리 합격 기준 볼까요? 그쵸?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. 우리 재무관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뭐 재무관리, 뭐 세법, 회계학을 보시는데, 그죠? 각 과목당 평균 60점, 꽈락이 40점이 있죠? 90분이나 이제 시간을 주어져요. 실제 또 6문항을 주어지고요. 저 역시도 이 강의를 준비하고 교재를 만들기 위해선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거든요. 실제 90분이면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다.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 정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. 문제는 크게 논술 2문당, 약술 4문항이에요. 논술은 이제 큰 문제 하나죠. 하나에다가 뭐 서브 문제로 뭐 1, 2, 3 보통 한 30점 정도의 이제 배점이 되고, 약술은 간략하게 기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뭐 계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전체 문제 중에 한 60%, 이제 서술 문제가 한 4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지난 한 5년 동안의 2차 시험 재무관리 합격률이요. 한 13%에서 29%예요. 평균적으로 한 20% 내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막 어려운 시험은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한번 볼까요?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되는지요.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요. 만약에 어차피 이제 수험 준비라는 게 나의 그 전략 과목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. 그 전략 과목이 재무관리다. 그래서 나는 재무관리에서 진짜 한 90점 이상 고득점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그죠? 열심히 학습하시면 되고, 나는 전략 과목은 뭐 회계학이나 세법이다. 재무관리는 그죠? 어느 정도 평균 이상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. 요 자본예산, 그렇죠? CAPM, MM, 그다음에 레버리지 분석, 뭐 이 정도만 하셔도 제가 보기엔 60점 이상은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이나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요 세부적인 재무관리 주요 토픽들, 요 토픽들은 기출문제 때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요. 실제 그 재무관리라는 우리가 학문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. 자본예산은요. 그냥 매년 100% 시험에 나온다. 재무관리하면 자본예산 빠질 수가 없죠. 그래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자본예산은요. 투자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에요. 그래서 즉 공장이나 이런 걸 투자하려고 그래요. 회사들은요.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. 그럼 과연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느냐? 돈을 벌지 못하겠느냐?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자본예산이고요. CAPM은 우리 증권,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 평가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. 그래서 자본예산과 CAPM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주제입니다. 그다음에 MM 이론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?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조달해야지 제일 저렴하게 조달하는가?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최적 자본 구조죠. 요 세 토픽은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재무관리의 굉장한 중요 연구 분야고 실제 시험에서도 거의 매년 나오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배당에 대한 이론, 그렇죠? 어떤 식으로 주주한테 배당을 줘야지 주주들의 부를 우리가 더 극대화할 수 있느냐? 다양한 배당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, 그다음에 암기 이 정도만 되면 배당 이론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커버할 수 있고,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, 손익분기점 이 부분은요. 엄밀히 따지면 약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에요. 즉
물론 보통 우리가 관리회계 부분에서도 그죠? 원가 배운 다음에 그 원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 분석, 손익분기점 분석 이런 경영 관리에 응용을 하기도 하지만요. 재무 관리에서도 요거를 또 배우고 있습니다. 우리 시험 범위상 재무 관리에 포함됐기 때문에요. 이 부분들도 한 2년에 한 번꼴로는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이제 파생 상품, 옵션과 선물인데 선물은 사실 출제가 잘 안 돼요. 그죠? 선물하고 옵션 있으면 옵션이 예를 들어 선물이 3년에 한 번씩 출제된다. 그럼 옵션은 거의 매년 출제된다. 이런 정도로 옵션의 그 출제 비중이 선물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우리가 보면은 이제 풋콜 페널티, 뭐 블랙숄즈 모형이다, 뭐 이항 모형이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잘 안 나오고요. 주로 이제 풋콜 페널티를 이용해 가지고 콜 옵션의 가격을 구해봐라. 아니면 풋 옵션의 가격을 구해봐라.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되고요. 그다음에 운전자본하고 이제 재무 비율이죠. 운전자본이란 건 우리가 운전자본은 얼마큼 갖고 있어야 되냐? 순운전자본이. 그다음에 재무 비율들 여러 가지 있죠. 특히 ROE, ROA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, 내가 정말 이 과목을 전략 과목이다. 그러면 이 부분 전부 다 공부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대부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나는 재무관리 좀 싫어. 나는 회계학이나 세법에 더 그죠? 전략 시간을 투입할 거야. 그러면 여기 하얀 게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이런 부분만 학습하셔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? 그죠? 재무관리는요,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론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. 마치 수학처럼요.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수학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렇지만 아닙니다. 일단은 철저한 이론에 대한 이해인 거죠. 물론 이론을 이해하려면 그 이론이 나온 배경, 증명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면 좋겠으나 그건 이제 수업 목적상으로 그거를 다 아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과도한 시간 투입이고 수험이라는 건 그죠?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론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. 나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나는 통계를 잘 못해가지고 재무관리 잘 못할 것 같아. 그죠? 수학은요 사칙연산 거기다가 또 알아둘 게 요거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. 2의 제곱은 얼마인가요? 4. 4의 2분의 1습, 4의 루트로 씌운 거죠. 그죠? 제곱근 2, 그죠? 요런 거 정도 아시면 됩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통계는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고 분산을 계산하실 수 있을 정도만 아시면, 그죠? 딱히 더 이상 필요한 수학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론은 알아도요, 우리가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출문제를요, 지난 한 10년 거를 보시면 계속 그 내용이 돌고 돌아요. 물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타입, 유형, 그죠? 토픽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것들 매년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론을 이해하신 다음에 꼭 기출문제를 한 여러 번, 최소 제가 보기에 한 2번 혹은 3번 정도는 풀어보시면 충분히 다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옵셔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학원을 재무관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죠? 회계랑 세법에 더 치중하시면 되고 재무관리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독학하셔도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혹시나 재무관리 내가 조금 미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재무관리를 배우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는요 제가 학원 수강을 이제 추천드리고 당연히 이 학원 수강이기 때문에 수험 기간을 좀 더 단축하고 더 적은 노력으로 그죠?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보조제, 영양제, 비타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요, 저는 이제 여기 80점 플랜이라고 적어놨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하면 재무관리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으신 분도 80점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첫 번째, 그렇죠? 스텝 1, 총 이제 7주 플랜인 거죠. 7주로 80점 맞아보자라는 겁니다. 첫 번째는요, 이론 강의를 수강해야 돼요. 재무관리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주 동안에 하루에 1시간씩 들으면 이론 강의를 전부 다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강의 수는 많아 보여도 한 강의가 대략 30분 내외이기 때문에 수강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그런 내용이고요. 두 번째는요, 이론 강의로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혼자 학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론을 강의를 들을 때는
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그런데 이거를 혼자 막상 공부하면 이게 뭐지? 뭐지? 이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수강하시고 나서 혼자 이제 공부하시는 시간을 한 1주 정도 가지시면, 그죠?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1주 동안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이 익숙해지셨고,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문제들을 푸는 것들을요, 같이 보고 배우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또 혼자 문제풀이를, 문제라고 해봤자 대부분 다 이제 기출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출문제를 연습하시고, 그 다음에,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하시면 최소 50점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부분들, 그죠? 이런 거 체크를 해놨으니까 강의를 또 들으시고, 혼자 공부하시면서 복습을 하시고, 마지막에 모의고사가 있죠? 모의고사를 2회분이 있는데, 그 모의고사 한번 실제로 시간 재고 풀어보시고, 그 다음에 혼자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시고,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시면, 제가 생각하기에, 물론 제가 이제 신이 아니고, 이제 사람마다, 학습자분들마다 학습 능력의 차이, 백그라운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80점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,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에는 80점 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재무관리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시간 끌 거 없습니다. 한 7주 정도만 같이 공부하시면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무관리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본 경험으로서 말씀드립니다. OT는 이렇게 끝내고요. 이제 저하고 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무관리의 세계로 빠져 듭시다.